안녕하세요, 소파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대구에 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수업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음 달에 시험을 준비하는 제 수강생 분들을 위해서 긴급히 자격증 시험용 영상을 남깁니다. 이 영상은 거의 무편집으로 영상을 남길 예정이며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영상을 내리고 다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 시험 대비용 영상을 남길 예정입니다. 영상 구성은 기본적으로 챕터별로 구분을 할 예정이지만 제가 녹화는 한 번에 뜰 예정이라서 중간중간에 끊기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수강생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책이 있다는 가정하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들 외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첫 번째, 제일 먼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계신 교재 78페이지쯤 되실 것 같습니다. 챕터로는 파트는 2번, 챕터는 3번에 가시면 5번째 섹션에 우리가 사용할 글꼴 설정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제 수업을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이 과정은 거치셨는데 안 하셨던 분들은 교재만 받으신 분들이거나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글꼴부터 먼저 설정할 예정인데요. 글꼴을 설정하는 명령어는 스타일이죠. s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제가 스타일을 줄 겁니다. 글꼴 스타일은 제가 우선은 글씨체는 모두 굴림체로 할 예정이고요. 위쪽에 골뱅이 글씨체가 아닌 아래쪽에 골뱅이가 없는 굴림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는 그냥 굴림체의 높이 0으로 유지하시고요. 새로 만들기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저는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은 원래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에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굴림 100으로 하나 만드시고요. 높이 100 해서 적용. 또 새로 만들기 해서 굴림 150으로 확인 버튼 누르고 높이 150 적용 해서 이렇게 총 몇 개를 만들 거냐면 200이랑 250까지 총 4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글씨체들은 글씨 크기들은 우리가 시험에 보시면 나중에 기출 영상 만들어진 것들 아니면 책의 예제를 보시면 필요한 글씨체들이 있는데요. 그 글씨체들이 총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로 먼저 글씨체들을 설정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섹션의 라인 타입, 우리가 이제 꺼내야 되는 선 종류들이 있죠. 그래서 LT 치셔가지고 로드 버튼 누르셔가지고 센터선과 그 다음에 히든선 H, 그 다음 로드에서 배팅선 해서 이렇게 총 3개의 선을 꺼내 놓습니다. 이 배팅선은 나중에 단열재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해칭이 아니라 선 종류를 바꿔서 이제 그 단열재를 표시할 거기 때문에 이 배팅선이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 난 뒤에 LTS 하셔가지고 선 종류 축적 비율을 15로 맞춰 주십니다. 책에도 적혀 있긴 한데 LT 치시면 여기 자세히 버튼 누르면 밑에 전력 축적 비율을 15로 바꾸는 거 여기에서 하셔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LA 치시고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똑같이 적용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고 항상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새 도면층을 만들어서 만들 때는 항상 이름부터 먼저 쓰시고요. 단면선 엔터 치고 또 엔터를 한번 엔터를 한번 더 치시면 이렇게 마감선 엔터 그 다음에 인면선 엔터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원래 A, B, C, D, E, F, G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레이어 이름을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총 6개의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단면선은 제가 노란색으로 쓸 예정입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선 종류 말고 선 가중치에 보시면 단면선은 0.4mm 해서 0.4mm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감선은 초록색 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색상은 꼭 여기에 있는 색상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색상으로만 하셔야 되고 다른 색상은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선의 색상까지도 모두 정해놨기 때문에 이 색상 번호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이대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린, 그 다음에 마감선 같은 경우는 0.2mm로 나와 있죠. 지금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 펴놓고 하셔도 되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면선은 시안, 그러니까 청록색 확인을 하시고요. 인면선의 두께는 0.3mm입니다. 그래서 0.3mm. 중심선은 센터선이니까 레드 빨간색. 이 중심선은 선 종류도 바꿔야 되죠. 센터선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0.2mm 확인. 치수미 문자는 흰색. 그 다음에 0.3mm. 그 다음에 해칭선은 파란색입니다. 해칭선은 파란색으로 할 거고요. 선 종류는 지금 기본값 0.09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0.1mm입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선 0.09로 하고요. 나중에 찝찝하면 0.1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면층을 만드는 버튼은 요거고요. 그래서 새 도면층, 내가 잘못 만들었을 때 없앨 때는 Alt D 도면층 삭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모두 완성을 하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책을 몇 페이지를 펴냐면 이제 도면 양식 표제란, 그러니까 챕터 4번이죠. 우리가 파트 2번의 챕터 4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83페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단면도를 하나 그리고 인면도를 하나 그리는데 단면도는 40분의 1 스케일로 그려야 되고요. 인면도는 50분의 1 스케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면 양식을 A3 용지를 기준으로 A3 용지를 40배 키우고 50배 키운 도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빈 공간에 REC 쳐서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모서리 찍고 골뱅이 치고 420,297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러면 A3 용지의 가로 세로가 되는데요. 제가 용지 여백을 10mm로 줄 예정이기 때문에 옵셋에 10을 줘서 안쪽으로 하나 복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제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표제란은 가로 세로로 100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가로로 100, 그 다음에 높이는 한 칸당 10mm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mm로 선을 그리고요. 자, 그러고 나서 책에는 4칸이 되어 있는데요. 시험이 바뀌어서 3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 시간이 없어졌어요. 연장 시간은 이제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30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제일 편한 방법으로 빠르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쪽도 반을 갈라서 이렇게 표제란이 되는 형식을 만들어 놓고 무브로 개체를 선택하고 난 뒤에 왼쪽 위에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84페이지에 우선은 이 안쪽에 있는 선의 선 두께를 1mm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 두께를 물론 우리가 이제 선 가중치 값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책에서는 PE라고 해서 선 두께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PE 명령을 쳐서 제가 REC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묶여 있죠. 그래서 선을 하나 선택을 하고 폭에 W를 치고 1하고 엔터를 치면 선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는 420297, 420mm에 297mm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C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엔터 치고 왼쪽 아래 기준점을 찍고 40 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화면 확대 축소가 잘 안 될 때는
Z 엔터, A 엔터를 꼭 치셔서 화면 설정을 재구성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이 지금 40배가 켜진 상태입니다. 40배가 커져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T, 책에서는 DTLS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제가 mText T를 사용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그래서 T 엔터를 치시는데요. 이 치기 전에 제가 이미 글씨체 크기를 바꿔놨죠. 100, 150, 200, 250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150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T 엔터 치시고요. 여기 구석에 글씨를 씁니다. 글씨는 수험 번호라 치고 그 다음에 바로 정렬을 합니다. 중간 중심으로 정렬을 하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문서 편집기 닫기를 하고 카피라는 명령으로 얘를 복사를 해줍니다. 이쪽,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복사를 하고요. 여기도 하나 복사를 하고 여기도 하나 복사를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수험번호 복사해놨기 때문에 각각 들어간 자리에 맞춰서 여기는 성명이고요. 시험장 가시면 어차피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독 확인, 연장 시간 없어졌기 때문에 감독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험번호는 시험장 가시면 수험번호 받으시겠죠? 그 수험번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명은 자기 이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시험이니까 시험 이름이 되는 전산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이렇게 줄이 늘어나도 선을 선택하고 이렇게 개체 선택을 하는데 파란색 점을 당기시면 이렇게 한 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몹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글씨가 왜 크지? 네, 얘는 좀 작고 줄일게요. 원래 120짜리였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글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리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죠. 얘는 단면도 양식이고요. 옆에는 인면도 양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카피 하나 복사를 할 예정이고요. 복사 개체를 오른쪽에 하나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얘는 40배고요. 오른쪽에 얘는 50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SC 엔터 치시고요. 개체 선택하고 엔터 치고 기준점은 왼쪽 아래, 그 다음에 참조에 R 엔터 치고 나서 지금 현재 길이가 40배이다 엔터 치고 이 길이를 50으로 바뀌겠다에 50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책의 85페이지에 보시면 적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이렇게 완성을 하시고요. 이 개체는 전부 다 선택하셔서 레이어를 이제 변경을 하시는데요. 레이어는 치수 및 문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모든 개체를 다 치수 및 문자로 바꾸시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세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개체를 그려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그려야 되는 것들은 이제 줄기초입니다. 이 줄기초는 파트 3번 이제 주요 구조의 단면이라는 파트로 가셔서 첫 번째 챕터가 되는 챕터의 줄기초를 먼저 그릴 예정인데요. 책 페이지는 88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2019년도 책입니다. 2020년 책으로 제가 드렸던 분들은 페이지 수가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목차는 제가 같은 목차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차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페이지 수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 값 그대로 사용한다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이 파트 3번 그 다음에 챕터 1번 처형 콘크리트 줄기초에서 외벽 기초를 먼저 만들 예정입니다. 이때 외벽 기초는 단면을 그릴 거기 때문에 왼쪽 여기에다 그릴 건데요. 시험장에는 단열재는 책엔 지금 120mm가 되어 있는데 단열재는 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9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값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책을 기준으로 120일 경우에 외벽의 그 두께를 1.0B 또는 1.5B 공간 쌓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5B가 나올 수도 있고 1.0B가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두 다 1.5B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88페이지 아래쪽에 1.5B 공간 쌓기에 해당되는 90에 120에 190 해서 벽의 두께를 400으로 만든 설정을 그릴 예정입니다. 이때 레이어는 저는 단면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중심선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레이어를 바꿔놓고요. 라인으로 이렇게 십자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십자를 그리고 나서 이 선은 GL선입니다. 이걸 지반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을 기준으로 모든 객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중간보다는 원래는 약간 아래쪽에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 아직은 연습하시는 거니까 제가 여기 센터에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뭘 그리라고 되어 있냐면 지반선이 있고 FL이라고 되어 있는 층 높이 플로 높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50 되어 있는데 이 450은 도면마다 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450이라는 값은. 하지만 얘가 줬는 걸 우선 따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450을 그대로 똑같이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옵셋 450으로 위쪽으로 하나 복사를 합니다. 제가 아래쪽이 지혜선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자, 그럼 벽 두께가 400이니까 옵셋해서 하는데 이 선은 선 종류를 사실 바꾸셔도 됩니다. 중심선으로 하셔도 되고 나중에 바꾸셔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옵셋 200 해서 이 선을 양옆으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책에서는 89페이지에 선을 얼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이걸 먼저 하든 그 다음 페이지를 먼저 하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89페이지에 걸 맞춰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로로 위로 450, 그 다음에 아래로 700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00은 우리가 그 동파반지 한계선이 서울을 기준으로 650이라고 하는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건축법상에서 이제 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아래쪽으로 가면 따뜻해지는 거니까 650보다는 더 높은 값이 더 작은 값이겠죠. 그럼 북쪽으로 가면 그보다는 좀 더 높을 테니까 700으로 퉁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700을 복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재료가 기초에 들어간 재료의 두께에 맞춰서 300에 50에 200 이 수치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300, 50, 200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9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벽의 두께를 400으로 두록되어 있으니까 200, 옵셋 200으로 좌우를 복사합니다. 이때 이제 이 선만 제가 레이어를 미리 바꿀게요. 헷갈리지 말라고 중심선인 것을 표시해 두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벽의 두께가 지금 이제 외벽 두께 400이죠. 그럼 기초의 두께는 2t를 기본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옵셋을 하셔가지고 200으로 얘를 한 번 더 복사를 합니다. 2t는 벽 두께의 2배, 그래서 8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우리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콘크리트, 그 다음에 잡석 다짐, 순서가 철근 콘크리트, 잡석 다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두께는 좁고 그럼 작석 다짐에 들어간 두께는 또 100씩 더 띄워줄 예정이라서 옵셋 100을 하셔가지고 얘를 한 번 더 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트림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빨간 선 빼고는 다 지워도 됩니다. 여기 거는 외부도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완성된 그림 형태는 책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로 하셔가지고 형태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트림으로 잘라져야 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치우시면 되겠죠. 뒤에서는 치우지 말고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요, 트림으로 이제 지혜선에 해당되는 부분과 이제 층 높이에 해당되는 선은 그대로 놔두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책에서는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잡석 다짐에 해당되는 해칭선을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칭선을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무조건 그리라고 연습을 시켜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까먹지 말라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시험 순서로 치자면 이 다음에 바로 그립니다. 따라서 바로 그릴 예정이니까 다음 페이지 책을 바로 넘기시면 우리가 이제 기초를 그렸으니까 이제 그 외벽과 내벽을 표현을 할 때 이 벽돌의 이제 형태를
제가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벽돌 형태를 그려주기 위해서 만들죠. 이렇게 벽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는 그 지금 주택 도면이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집을 그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돌 모양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옵셋, 책에서는 이제 챕터로 2번 챕터로 넘어갔죠. 파트 3번에 챕터 2번 외벽과 내벽에서 외벽에 표시되는 벽돌과 단열재를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옵셋 90을 하셔가지고 책에서는 93페이지 여기를 찍고 90,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120을 줍니다. 120을 주면 이 중위선보다 약간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20 했으니까 또 밑에서 위로 120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외부고 여기가 실내가 되잖아요. 실외에서 비가 이렇게 쳐서 들어오면 빗물이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단열재가 있으니까 뚝뚝뚝 와서 여기에서 일로 흘러서 내리라고 이렇게 벽돌보다는 콘크리트에 단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단을 이렇게 쌓는 거다, 단 차이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콘크리트인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벽돌이 들어갈 부분을 칸을 90, 여기가 벽돌 들어가는 90, 왜냐하면 0.5B가 90이고요 여기는 190이죠 1.0B의 벽돌, 긴 쪽 벽돌이 보이게, 여기는 짧은 벽돌.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단열재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두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지금 93페이지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가 된 거죠. 그 다음 위쪽 부분은 경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렇게 자릅니다.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용으로 하는 거니까 나중에 다 지울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벽돌의 이제 벽돌 표시는 해칭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칭을 하는데 H 엔터를 하고 나서 위에 보시면 제가 뭘 바꿀 거냐면 처음에는 패턴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 정의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94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면 영어로 user define, 타입에 보면 user define이라고 적혀 있는데 user define이 이제 사용자 정의 형식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를 할 것이고 user 보시면 가로로 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간격을 여기가 1이 아니라 60으로 고치고 스페이싱이 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앵글이 0인 것은 각도를 0으로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표시를 해서 여기가 해칭선이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벽돌 해칭선으로 그리는 거지, 절대 옵셋으로 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해칭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와 여기 높이가 60을 맞추시는 게 좋겠죠. 밑에서부터 60을 하니까. 그래서 책에서는 원점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원점 설정 버튼으로 여기를 찍으시면 여기서부터 60, 60에서 여기가 벽돌 2칸 높이에 해당되는 이제 벽돌을 완성을 하고요. 자, 두 번째 해칭을 넣습니다. 두 번째 해칭은 B금이죠. H 핸드 치고 얘는 사용자 정의 말고 패턴에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바로 이 안시 31인데요. 이 안시 31을 주고 여기와 여기를 찍습니다. 이때 스케일이 지금 1돼 있기 때문에 제가 10배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도 스케일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홈으로 돌아오셔서 해칭으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바꾸시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겠죠. 예. 자, 그래서 해치 작성해서 닫기에서 벽돌 표시에 해당되는 것까지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열재에 해당되는 거는 단열재가 여기가 우리가 단열재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요 간격이 지금 현재 우리가 12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께의 반에 해당되는 제가 옵션 60을 해서 이 선을 선택을 하고 선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뭘로 바꿀 거냐면 배팅이라는 선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배팅으로 바꾸면 이렇게 선의 크기가 좀 커지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LTS를 15로 했기 때문에 원래 크기보다 15배가 커져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개체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특성 또는 컨트롤 1번이라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특성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 특성 창에서 보시면 선 종류 축척 값이 1이 되어 있는데 책에서는 0.35에서
0.38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0.38을 하는데요. 간격을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약간 떨어져 있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절대 상관없으시니까 이렇게 선 종류를 0.38 정도로 해서 적당하게 튀어나가도 상관없고 모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일제 표시까지 완성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책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연습을 시킬 때도 이런 순으로 제가 연습을 시켜 드렸었죠. 바로 97페이지처럼 만들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7페이지 이제 바닥 구조를 그릴 예정인데, 외벽을 그렸으니까 이제 내벽을 그리라고 되어 있죠. 내벽은 간격이 3500 간격 옆에다가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 3500을 줘서 여기서 1위로 3500 간격으로 제가 내벽 자리를 봐두고요. 그래서 이제 내벽을 그려야 되겠죠. 옵셋 간격은 이제 내벽은 두께가 지금 현재 1.0b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은 100을 줘야 되죠. 참 100을 주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선 종류는 미리 제가 레이어를 바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때마다 생각날 때 바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아랫부분은 사실은 똑같으니까요. 제가 이 아랫부분은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선은 이 700선에 맞춰서 선을 하나 그리면 되고요. 옵셋 제가 그대로 300에 50에 200을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벽도 벽 두께가 지금 이게 200이면 여기 두께는 2배로 하기 때문에 400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200으로 하셔가지고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옵셋을 다시 100을 줘서 여기와 여기를 찍으셔서 내벽에 해당되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 식으로 내벽을 해당되는 기초를 이렇게 완성을 하시고요. 연습은 충분히 하셔서 자기한테 제일 맞는 가장 빠른 방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방법이 제일 빠른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도 지금 현재 선을 이제 벽돌을 그렸죠. 그래서 해칭으로 해칭의 패턴이 아닌 사용자전이 똑같이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도는 지금 바꾸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엉뚱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또 애치해서 안시 30일. 네, 그 다음에 레이어는 바로 바꾸도록 할게요. 닫기. 저렇게 외벽과 내벽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책에서는 이제 바닥 구조 97페이지 오른쪽 제일 아래 보시면 30, 80, 85, 150, 50, 200이라는 값을 주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닥 구조에 해당되는 순서가 지금 여기 걸레바지 빼고 장판지 마감을부터 시작해서 보호 모르타르 두께가 30, 그 다음에 콩자갈 다짐이라고 하는 온돌이 들어가는 콩자갈 다짐이 80이고요. 그 80 안에 온수 파이프, 지름 25mm 짜리 온수 파이프를 넣고 그 온수 파이프 아래쪽에 우리가 단열재 85,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150, 밑창 콘크리트 50, 잡석 다짐 200으로 나타냅니다. 이 중에서 바뀌는 치수는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단열재 값이 바뀝니다. 단열재가 지금 현재 85로 되어 있는데 그 값은 바뀔 수 있더라도 나머지 값은 그냥 이대로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셋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30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하시는데 제가 요 선을 따로 끊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선이죠. 그래서 이거 귀찮으니까 나중에 하나씩 자르기 귀찮아서 제가 미리 잘라 놓습니다. 옵셋에서 30부터 시작하셔가지고 30, 80, 85, 이 값 85만 바뀔 수 있습니다. 150, 50, 200.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나중에 지혜선하고는 이 선과는 역시 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혜선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높이, 층 높이에서 내려오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98페이지 책을 보시면 우리가 온수 파이프를 그릴 예정입니다. 온수 파이프는 그릴 때 여기에다 그립니다. 두 번째 칸 공작을 다짐층에다가 그릴 예정인데 크기 값은 안 정해져 있죠. 그 대신 이제 중심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80에 해당되는 여기 중심에 해당되는 40에다 선을 하나 임의로 그려놓고요. 이 위치에 애매하게 제가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원 크기는 얼마나 크기로 그릴 거냐면 30짜리 반지름 3짜리 원 하나랑 그 다음에 반지름 12.5짜리 원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예정입니다. 원을 두 개를 그려놓고 나서 여기 십자를 이렇게 하나 그렸죠. 십자에 해당되는 세로선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서 이 선도 제가 지울 예정이고요. 이 선도 트림으로 여기와 여기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을 지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 모양이 되었죠. 얘를 그대로 카피하시면 됩니다. 카피를 하셔가지고 하나만 복사할 예정이거든요. CO 쳐서 중심점 찍고 이쪽으로 얼마만큼 250 간격으로 하나 복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선을 어디하고 어디 여기와 여기를 찍으세요. 여기하고 여기를 찍으셔가지고 이 선 두 개를 선 종류만 바꾸시면 됩니다. 히든으로. 제가 레이어는 지금 안 할게요. 나중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히든으로 제가 선 종류만 바꿔놓은 상태에서 AR 우리가 어레이라는 명령으로 복사를 할 건데요. 개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 치고 직사각형의 R 하고 나서 가로로 뭐 몇 개를 하든 상관없고요. 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만 주는 거죠. 간격은 사이 간격을 500을 줄 겁니다. 자, 500을 주는 이유는 여기서 요 사이 간격이 250이거든요. 그럼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500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10개를 하니까 약 3개가 더 많으니까 6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튀어나오거나 모자라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개 더 만드실 거면 한 개 만들지 말고 얘 전체를 약간 옆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굳이 꼭 여기에 위치가 꼭 여기에 가까워야 된다. 제가 임의의 위치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너무 이쪽에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7개를 했다. 이렇게 살짝 튀어나왔죠. 그러면 닫게 하셔가지고 얘만 깨가지고 얘를 약간 이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굳이 꼭 붙이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어차피 그런 거는 귀찮으니까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꼭 맞출 필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해칭으로 이제 여기에는 무슨 해칭이 들어갈 거냐면 우선은 선택점으로 들어갈 위치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목록 중에 책에서는 이제 안시 37번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7번으로 제가 그대로 하고요. 스케일 10 해서 닫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는 이 재료도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 주시면 서로 연결된 부분이 되죠. 그럼 밑창 콘크리트 잡석 다진 부분만 따로 해칭, 콘크리트도 해칭만 넣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외벽과 내벽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외벽과 내벽이 실내 방이 만들어졌으면 꼭 방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99페이지 챕터 이제 3번에 두 번째 섹션, 챕터 3번 바닥 구조의 두 번째 섹션인 욕실을 한번 그릴 건데요. 욕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바로 온돌이 없는 거죠. 이 온돌이 없는 걸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역시 이게 있는 경우는 그리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좀 내릴게요. 네, 옮겨 놓아서 간격은 2000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옵셋 2000을 하셔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연습용입니다. 시험에서는 욕실이 있으면 욕실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없으면 안 그리셔도 됩니다. 시험에 맞게끔 하실 거고 그 예제도 제가 영상을 다 찍어서 올 예정이니까 지금 하는 영상은 보시고 이제 따라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이 빨라지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것들 아니면 우리가 수업을 다시 재개를 하시게 되면 그때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가 그린 이 순서대로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수치 중에서 바뀌는 거 빼고는
다 외워서 내가 손이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수업을 안 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도 지금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서 연습을,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손이 좀 이렇게 빨라, 이제 똑같은 연습을 한다 라고 생각하셔서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99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외벽이 여기가 이제 그 실외가 여기죠. 그러면 이쪽 외벽은 여기가 실외이기 때문에 얘와 얘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는 미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수업할 때 미러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직접 그려서 내가 벽체를 그리는 순서가 빨라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벽체를 그리는 그 속도를 높이시기 위한 연습으로는 꼭 그리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시험 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굳이 저까지 이걸 일일이 다 그리긴 힘드니까 저는 그냥 미러 쓸게요. 그래서 MI 이렇게 개체를 선택을 하고 센터가 여기니까 이렇게 저는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벽을 그렸다 치고요. 네, 연습할 때는 직접 하세요. 하실 때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쪽 외벽을 그렸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들은 똑같이 나가는 거죠. 네,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시험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은 요 순서가 한 번에 그릴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다릅니다. 시험 그리는 순서는 아니고 연습용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옵셋, 제가 녹화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약간 버벅거리네요. 150, 50, 200 이렇게 주시고 난 뒤에 똑같죠 이거는. 네, 여기는 똑같고 다만 이제 여기는 욕실이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방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100페이지, 저는 이제 10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60에 모르타르 위 타일을 그리고 20에 아래쪽은 60, 벽에는 20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옵셋 하면 되겠죠? 옵셋해서 60, 그래서 밑에서 위로, 그 다음에 양옆으로는 20씩 해서 얘도 20, 얘도 20. 그 다음에 여기를 트림으로 치우지 말고 필렛으로, 반지름이 0이니까 여기를 그냥 클릭 하셔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옵셋 이번에는 10을 하셔가지고 여기는 10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서 위로는 20을 주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필렛으로 얘와 얘를 찍으시고요. 마찬가지로 필렛으로 여기와 여기를 찍으셔서 모서리는 그냥 필렛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트림으로 작업하시면 시간 좀 느리니까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이 선은 선택해서 선 종류만 바꾸면 되죠. 히든 선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방수층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이 사이에 우리가 이제 타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역시 해칭 얘를 찍으시고요. 안시 얘는 31번으로 해서 가로 세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유저 디파인 얘가 하라는 대로 하자면 사용자 정의에 가서 간격을 200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200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을 했으니까 가로로 200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더블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더블이라는 옵션을 제가 이제 주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해본 경우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나 싶어서 여기 이중 요거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가로 세로 이중 요거 체크해서 책에서 하라는 더블이 바로 요겁니다. 이중 요 옵션의 특성에 가셔가지고 펼쳐서 이중 누르시면 되고요. 요게 불편하다 싶으면 우리 패턴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네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NET에서 네트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이 밑에 있는데요. 네, 요거 여기에 이 값을 적당량 값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요 스케일 값만
줄이면 되는 것 같아서 적당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80 정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원점이 또 줘야 되죠. 아래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을 맞추자면 원점을 요 왼쪽 아래 여기 찍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시면 됩니다. 값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사람들 정의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네트 해칭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타입 표시구나 라고 표시만 되시면 돼요. 표시만 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영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편집을 완료하고 대충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는 여기 첫 번째 챕터로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챕터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은 여기까지 꼭 하시고요.